자,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뭘 설명드릴 거냐면 클래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클래스 말고 객체라는 거는 각각에 맞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책임에 맞는 역할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객체는 역할에 맞는 코드만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리드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솔리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 지향 개발의 5대 원리인데 참고로 여러분들 백엔드 개발자 되려면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무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단일 책임의 원칙이 바로 이제 S인데 싱글 뭐 리스폰시빌리티 뭐 프린시펄 뭐 이런 식으로 단어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책임만 갖는다라는 거냐? 그러면 지금 이제 유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고, 뭐 메인 클래스가 담당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클래스가 많아지면 그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객체는 그 역할에 맞는 코드, 그 해당 책임만 담당해야지. 그 녀석이 모든 코드를 담당하면 뭐요? 코드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티클 클래스 도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이 아티클 클래스는 게시물 관련되어 있는 코드만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관련된 코드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 좋아요 싫어요 관련된 코드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에 관련된 기능도 담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아티클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시물과 관련된 것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한 채로 코드를 짜게 되면 당연히 코드가 뒤죽박수 당연히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유틸이라는 걸 도입을 했긴 하지만 이 유틸도 마찬가지로 유틸이 담당하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유틸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줘버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거를 제가 공장에서 갓 도축된 원육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요 녀석이 순수한 원육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육 자체를 집에서 잘라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예 가공이 돼가지고 먹기 편한 상태로 우리가 주문을 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이 뭐가 있냐면 두 개의 공장이 있어요. 지금 자, 원육이 있고요. 얘는 원육이에요. 원육. 그러니까 UR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URL이 이제 원육이라 했을 때, 자,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공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공장, 그 다음 공장이 이런 식으로 있다. 자, 얘는 뭐예요? 자, URL 패스를 감당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파람스를 담당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파람스를 담당하는 녀석도 있고, 좀 글씨가 개판이긴 하지만, 자, URL 패스를 담당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물음표 기준으로 앞부분, 얘가 URL 패스죠? 그러면 URL 패스를 가져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URL 패스를 주는 녀석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URL 패스를 얻고 싶다면 얘한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뒤에 있는 파람스를 얻고 싶다면 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가게 되면 각각에 맞는 그 고기를 나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원육을 들고 직접 공장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원육을 먹기 위해서 직접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보통 소비자가 원육을 들고 직접 공장 방문해가지고 그 공장 가가지고 가공해서 얻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육을 내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가공이 필요한데 그 가공을 내가 직접 공장에 가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를 둘 겁니다.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를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육을 내가 직접 들고 공장을 방문했었는데, 방문하는 게 아니라 원육을 누구한테 준다? 원육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한테. 그러면 중간 관리자가 내부적으로 이 URL을 품고 있다가 얘는 명령만 내는 거죠. 주인은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명령만 내리면 얘가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 파람스 먹고 싶어. 그럼 여기로 직접 방문하는 거죠. 그러면 파람스 가져와. 그러면 얘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로 직접 가는데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직접 갔다 와서 요거를 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요 음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한테, 즉 중간 관리자한테 부탁을 해서 얘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우리가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라 했을 때 요리사가 이 가공업체를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식당 갔는데 식당 주인이 고기를 어디서 받아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거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소비자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죠. 고기 먹는, 우리는 원하는 고기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만약에 알아야 된다는 구조라면, 만약에 이 공장이 폐쇄가 돼서 문을 닫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여기를 가는 방법과 여기서 어떻게 고기를 가공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 어때요? 이 해당 정육점이 있던 없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훨씬 더 좋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메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중간 관리자라는 자를 두고, 메인이 직접 일 처리를, 즉 유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를 두고 중간 관리자한테 일을 맡기는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니저를 고용해서 그 매니저한테 일을 시키면 그 매니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매니저가 왔다 갔다 하게끔 코드를 변경시킬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잠깐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중간 관리자를 한번 도입해가지고 코드를 책임에 맞게끔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